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2,600선을 그대로 방어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과 업종이 올라가나 봤더니 사실 뚜렷한 주도주라든지 업종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호재가 이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가 방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급하게 올라온 기업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방산과 조선일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상승률을 자랑하는 쪽이 방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산 기업들의 주가 흐름 보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주가 흐름 괜찮은 기업들 꽤 눈에 띕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싼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멘텀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수주가 더 늘어나겠지,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좀 버블이 끼어야 사실은 주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텐데 방산업체 이제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종전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산주 과열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아주 단호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한 페이지짜리의 리포트였습니다. 다만 내용은 굉장히 단호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제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파이널샷에서도 몇 번이나 또 투자 의견을 전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주가 흐름 꽤나 좋았고요.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은요 73% 이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당연히 커졌고요. 보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9조 원대를 시가총액이 넘어갑니다. 하나시스템 오늘도 심지어 상승합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 가운데 상승하는 기업은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이긴 한데 하나시스템 보시다시피 어제 주가 11% 넘게 올랐고요.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7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7조 원대.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잭팟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어제의 경우에는 7%, 연초 대비해서는요 무려 세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20%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시가총액의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방산업체라는 게 시가총액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나는 법인데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면 딱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131%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34조 원대인데 시가총액이 클수록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아지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 나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역시나 전거래일은 6%, 오늘이 약간의 조정입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33% 이상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방산업체 5개만 봤을 때 합산 시총은 69조 원대이고요. 연초 대비해서 시총 자체가 9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몸집이 2배 정도 커진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의 PBR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나보시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금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LS증권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글로벌 피어 기업들 대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은 더 좋은데 그만큼 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재 디리스킹 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이 밸류에이션이 더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글로벌 피어들의 전체 이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 때 올라갔다가 전쟁이 모두 끝나게 되면 종전이 되게 되면은 좀 PER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방산의 흐름일 텐데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LS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했을 때 20에서 22배 수준이 적정하고 이 수준이라는 것은 종전을 감안을 해서라도 20에서 22배가 적정하다. 그리고 종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24배 정도가 적정한데 한국 기업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 더 룸이 열려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한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주가
직선으로 계속해서 올라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조정을 당연히 겪었고요. 2024년 11월 트럼프 2기 당선 이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한국에 상장된 많은 방산기업들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들어서니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기 위해서 마찰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도 군비가 최근 들어서 증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중동 정세에 개입하면서 전체 글로벌 안에서의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한 조정을 겪은 한국의 많은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투자 포인트 이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이 공시가 오늘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의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요. 호주 계열사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에 호주에 관련 계열사를 설립한 바 있고요. 2,66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642억 원가량을 출자하게 되고요. 하나 시스템은 2,027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기업이 돈을 끌어모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돈을 쏟아붓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쏟아붓는 돈이 앞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고 그만한 기업 가치를 탄생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국 증시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오스탈 인수를 목적으로 유증을 다 내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호주의 계열사를 통해서 미국 안에서의 캐파를 늘려가는 것이 한화 계열사의 최종 목표인 듯 합니다. 오스탈이라는 이 기업은 1988년에 설립된 글로벌 선박과 특수선 건조 업체인데요. 본사는 물론 호주에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엘라바마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급한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한화가 주요 사업을 현재 잘 건드리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화오션이 최근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호주 관련 기업을 또다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함으로써 하나오션과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정리해보고 가시죠. 전 세계 1년 국방비는요, 약 3,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국가들은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을 한다고 해서 바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잔고는 100조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지정학적 위험 가중 속에 방산업체 수출 파이프라인의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 LS증권도 비슷합니다. 지금 방산업체 리스크가 되는 게 유럽에서 자기네들끼리 힘을 모아서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LS증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별로 원하는 무기 체제가 다르고 EU가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포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업체 오늘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약간의 조정입니다만은 한국 기업들 앞으로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